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24절기 중 11번째 절기 소서입니다. 한자로 직역하면 작은 더위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대설을 지나 말복더위를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동구 서울숲길 일대에 앞으로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 제과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 제한됩니다. 우후죽순 빌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가 이를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영동대교 남단을 달리던 승용차가 SUV를 추돌해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고양시 백석동 도로치마 복구 공사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지하 터파기 공사 현장은 원상복구됩니다. 뚝섬 지구단위계획에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울 숲길에 실제 이 규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독특한 거리 문화를 지켜내고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성엽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서울숲길 일대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상 지역은 지속가능 발전 구역인 성수동 668번지와 685번지 일대로 입점 제한 업체는 대기업이 직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점과 대형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 등 가맹점입니다. 뚝섬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 항목을 넣어 근거를 마련했고 지구 단위 계획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만큼 법적 강제력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든 원래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법에 어긋나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용도 제한사항의 어떤 점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영업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영업 신고 처리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성수동 내 건물주와 임차인,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으면 프랜차이즈 업체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골목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실제 입점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전체 골목 상권을 해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건물주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나 뵙고 또 우리 회의체도 같이 이렇게 오시게 하셔서 거기서 말씀도 같이 나눠서 가능하면 상생협약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구는 이달 말까지 홍보 기간으로 삼아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해 관련 내용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성동구 서울숲길 일대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 제한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골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생기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비가 내리는 서울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성수동 일대. 화면 보니까 좀 공방과 그렇습니다. 카페도 보이는 것 같은데 먼저 지금 나가 있는 곳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제 바로 앞에 하나의 공방이 있는데요. 이곳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가방이 좀 보이고요. 손가방도 일부 보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자수공예 제품들도 좀 보이는데요. 이곳은 공정무역 가게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노동력 착취를 적게 한 제품들인데요. 이곳의 제품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들여온 제품들이라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공방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길은 서울숲길인데요. 이름하여 아틀리에 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 이곳에는 다양한 공방과 카페가 있고요. 또 특수한 레시피를 가진 음식점 등이 있어서 이곳만의 독특한 거리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뜨는 동네는 항시 그렇듯 이곳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조 기자가 보여준 것처럼 공방 그리고 뒤로 보이는 카페들, 그곳 성수동 일대 골목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이곳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이곳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 거대 자본이 아직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건데요. 예. 이 같은 골목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수동 668번지와 685번지 일대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예. 즉 국토계획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곳엔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설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자, 조 기자 앞선 기사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려면은 거기 뭐 업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려면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이 입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임차인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거니 했지만 건물주들조차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예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대형 자본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나 집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 성수동에서 이런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오랜 시간 성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결국 스스로 터전을 잡은 곳을 스스로 보호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이 건물주들까지 이런 프랜차이즈 입점에 반대한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과 같은 좀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규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놀라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모델이 다른 자치구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어떤 형태로 발전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누구도 정당한 재선권 실현을 막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을 지닌 모델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예. 관련 전문가들도 상당히 놀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논리에 맞춰보면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은 오히려 엉뚱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까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렇기에 분란의 소지가 많은데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의 이번 사례는 현재 타자치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훌륭한 대안으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만약 몇몇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예. 완벽한 모델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빚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이런 그 재산권을 막는다던가 예.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정자나 시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입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서울숲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와 함께 골목 상권 스스로도 경쟁력과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서울숲길 연결해봤습니다. 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를 막기 위한 조례도 생겼는데 이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 예, 저는 경기도 광주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뒤로도 지금 빌라들이 지금 난립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광주시에 빌라나 연립주택 등이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네, 광주시는 서울과 가까운 데다 최근에 전철인 경강선까지 개통하면서 개발 호재가 많아졌습니다. 예. 또 장호원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하면서 교통이 좋아져 성남과 분당 등 인근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광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화면 보니까 이 빌라들이 많으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인지 좀 구별이 안 가기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난개발을 그렇습니다. 방지하자는 이 조례, 이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조례 네. 개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부동산과 건축 관계자들이 재산권 침해와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예. 민원에 떠밀려서 광주시는 오포 등 성장 관리 지역은 빼고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광주시 의회가 형평성 차원에서 한 차례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을 만나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난개발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 만들었었는데요. 그동안 광주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는 성남과 인접한 먹현동 그리고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높은 주거 비용을 피해서 우리 광주시를 찾았는데 언제든지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인데요. 조례안 내용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6m 도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동안 중심선에서부터 3m를 확보하면 개발 행위가 가능했었는데요. 이것이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 하수도를 상하수도를 필수적으로 연결해야만이 공동주택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난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다 보니까 너무 사후 약방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개발 수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수요에 맞춰서 계획적 도시계획도 개발도 필요하지만은 비계획적인 인구 증가에 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및 도로를 확보해야만이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양재정 기자, 지금 광주 지역에 좀 빗줄기가 좀 굵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난개발 그렇습니다. 방지 조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비 좀 피하시죠. 네네.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광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 이게 한정된 인구에서 저렇게 한 도시의 인구 밀집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서 사회 문제까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일 텐데 이런 조례의 강제력이 어디까지 실효를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비 오는 광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성동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이모 씨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씨가 지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사장 철근 사이로 한 남성이 힘겹게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정모 씨가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 씨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공사장 주변에 있던 전기 콘센트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출입구를 보수하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0대 원모 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 씨가 올라서서 작업하던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 요금소 전광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전광판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광판 모듈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올 2월부터 수차례 계속된 고양시 백석동 도로 침하 사고, 수개월간 진행된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복구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반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 터파기 공사 현장은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지하 수위는 안정화를 찾았고 주변 건축물도 구조적 손상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집안 공사를 실시한 뒤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은 확보됐고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전면 복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멈췄던 복구 공사는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속로 도로와 보행로는 임시 개통된 상황. 7월 말까지 전면 개통을 목표로 복구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땅꺼짐의 원인이 됐던 업무시설 공사 현장은 원상 복구합니다. 지하 20m까지 터파기한 부분을 어떻게 되메울지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도로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마에 대한 그런 일부적인 도로나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지만은 현장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터파기 부분, 그 되메우기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공 계획서를 그 되메우기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개통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지난 4월까지 세 차례 지하수 유출 사고 이후 전면 중단됐던 업무시설 공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도로 및 땅속이 안정화를 되찾았다고 하지만 원상 복구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달동네 마을은 무허가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손길이 닿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노원구의회가 재난투기를 구성하고 주택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희망촌이라 불리는 노원구 상계동 산 161번지 일대입니다. 이 마을 주택 245동 전부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지자체 관리망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주택 대부분은 낡고 노후됐습니다. 때문에 여름철 집중 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쯤 기울어진 집이 보이는가 하면 벽에는 금이 가고 지붕도 곧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주민들은 큰 비와 태풍 소식이 들릴 때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걱정이나 많아. 잠 못 자요. 저 장마터네는. 보세요. 이런데 어디 작았어요? 노원구 의회가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희망촌과 양지마을 등의 달동네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위험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대형 화재나 이재민 발생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금을 낡고 노후된 취약계층 주택을 수선하는 데에도 사용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제 전수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부분 근거를 우리 특위에서 그걸 발췌해서 재난기금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특위는 이날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교정시설인 성동구치소는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법조 단지로 이전이 확정되고 최근 구치소가 이전되면서 이제 성동구치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구치소 앞 2차선 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갔던 호송 차량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출입 허가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던 정문도 인적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성동구치소를 알렸던 문패는 이미 떼어졌고 사람들이 떠난 교정시설은 덩그러니 건물만 남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결수를 수용했던 곳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가 그 문을 닫았습니다. 시원한 반, 섭섭한 반. 반백년 가까이 구치소를 곁에 뒀던 주민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불편했죠. 솔직한 얘기가 포송줄 묶어서 끌고 가고 실어가고 오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교육상 좋지도 않았죠. 그냥 그 옆에서 그 교도관들 그분들 오가며 인사도 하고 많이 그래도 정겨우게 지냈는데 그냥 가니까 왠지 텅 빈 모습을 보니까 좀 섭섭했어요. 1977년 문을 연 성동구치소가 40년 세월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성동구치소가 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문정동 법조단지로 이전한 겁니다. 2천여 명 수용자를 포함해 교정 공무원 전부가 이전했고 지금은 건물만 남아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인적이 드문 허허벌판에 자리 잡았지만 세월이 흘러 주택가 한복판이 돼 이전 요구가 지속됐던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제 주민들은 이 부지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구리시가 지난달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반발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5일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와 갈매지구 소음 문제 등을 설명하고 통행료 인하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자문위원회는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만 시민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범시민 공동대책위는 구리시민 10만 서명 운동을 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6개 자치단체와 연대해 비싼 통행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지역 경제가 살아있나를 가늠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물점이라고 하죠. 이 동네에서 철물점이 사라지면 이 못 하나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로 가게 되고 마트에서 과일과 고기, 각종 생필품도 사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은 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전해드린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분명 소규모로 운영되는 골목 상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와 함께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가 그 동네와 얼마나 융화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비 오는 주말 여러분은 어디서 장을 보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